3차원 CT와 3차원 구강 스캐너를 활용해서 이러한 방법들로 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기에 그 우리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 내비게이션 시술 방법을 단계를 제가 이제 진단, 그다음에 수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진단 과정입니다. 진단은 이제 처음 내원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입안의 검사를 하시고 파노라마 이걸 보시고요. 임플란트를 하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그럼 정밀 진단에 들어갑니다. 정밀 진단은 턱의 구조, 입안의 치아의 모양 이런 모든 그 입체 모양을 실물 사이즈로 컴퓨터로 옮기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3D죠. 전부 입체니까 입안의 그 살이나 치아의 모양 이런 거를 찍는 구강 스캐너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뼈의 모양, 그다음에 뼈 속의 구조물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3D 입체 CT 촬영을 해서 진단 자료를 먼저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술 과정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은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그 수집한 입체 그 사진들을 네. 컴퓨터에 다 넣고서 제가 그냥 거기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이 위치에 있을 때 교합력을 가장 잘 받을까? 아니면 가장 예쁘게 될까? 여기 신경이 있으면 요거는 피해야지. 뼈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 여기가 가장 많고 이게 가장 적절한 위치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결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 모양으로 심겨지는 대로 이제 그 수술 유도 장치를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안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되면 내원하셔서 그것도 무절개로 빠르게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지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강 매거진 2부 이 시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0012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임플란트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방금 원장님께서 치아에 자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갑자기 치아가 나빠져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딱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전 치아에는 자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가 너무 부어가지고 식사를 갔더니 이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 놀란 가슴으로 있는 중인데 갑자기 여기 방송을 보니까 안 아프게 좀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네. 문의를 드렸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치아를 몇 개나 발치하셔야 되는 건가요? 왼쪽 맨 끝에 아래 치아인데요. 네. 그쪽이 가끔 붓고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그걸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원장님과 좀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네. 네, 많이 부어서 이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태라고 하시던가요? 맞아요. 뼈가 좀 안 좋아서 네네. 뼈를 좀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네. 우리는 이제 치아를 막 살리고 싶잖아요. 살리고는 그렇죠. 싶지만 네. 어떤 우리가 이제 치주 치료의 진단 단계를 나누는데 호플리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음이라는 단계로 우리가 진단이 내려지면 어떤 치료에도 듣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단계라면은 빨리 발걸을 하셔서 그 뼈가 더 녹는 거를 방지하셔야지 뼈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그 위치에 세울 수 있는 뼈가 조금 있다면 바로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임플란트를 세울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뼈가 손상이 되었다면 그러면 뼈 이식을 네네. 먼저 했다가 나중에 뼈가 성장한 후에 그때 임플란트를 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요. 만약에 네네. 동시에 이제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하실 경우는 바로 내비게이션을 하시면 되고요. 뼈 이식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요. 뼈 이식 단계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안 하고 뼈 이식만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절개 없이 무절개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뼈를 조금 넣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무절개인가 뭐 그걸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무절개가 가능하고요. 조금 네. 넣는다라면 그러면 네네. 동시에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동시에 하실 수 있으신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요? 아니, 그쪽 병원에서는 뭐, 따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따로 하신다면 네네. 글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세울 수 있을 수도 없을 수 그건 제가 봐야지 알겠는데 예. 네네네. 뭐 따로 하신다면은 뼈 이식을 따로 하시고 다 치유된 다음에는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네. 여기까지 시청자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손상된 치아를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발치를 하고 또 치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뼈 이식을 해야 하는지 뼈 이식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가능한지는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 병원에 들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을 좀 볼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신기술이 아닌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성공적인가 막 회의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무절개를 하잖아요. 메스를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들은 그거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초창기에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2D로 했습니다. 2차원 평면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모델, 여기에는 너무 많은 오차가 존재하죠. 근데 그런 시도들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CT가 이제 2차원 CT가 나왔다가요. 또 3차원 CT로 나오면서 정밀해졌지만 그 CT만으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요즘 최근에 디지털 장비의 그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라고 사진 찍는 장비가 굉장히 정밀해졌고요. CT도 정밀할 뿐더러 3D 프린터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밀성 또한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 시절에도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정밀성 문제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밀성 증가로 인해서 정말 신뢰받는 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기존에는 뭐 2D에서 지금 3D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컴퓨터 시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시술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 정확한 식립 각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피해야 할 신경도 계산했고 피해야 할 상악동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고요. 시술 시에 그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어지중간하게 있는 경우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경우에는 가장 뼈가 많은 곳을 선택적으로 아주 딱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뼈 이식량이 굉장히 줄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점은 잇몸 무절개 시술을 하는 거죠. 단지 3mm 구멍만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적고요. 치유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라고 하면 아마도 보통은 잇몸을 이렇게 절개해서 그 시술을 한다라고 보통 좀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원장님께서 잇몸 무절개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고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큰 선물은 잇몸 무절개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요, 왼쪽 사진 잇몸 절개 시술의 예입니다. 보통의 이제 기존의 방법은요, 잇몸을 이렇게 절개를 하죠. 그리고 잇몸을 박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심고서 다시 또 이렇게 오므리고 닫고 봉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절개된 곳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붓고 그리고 봉합하느라고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잇몸 무절개 수술은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3mm의 임플란트 구멍입니다. 딱 그것만 딱 하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적게 되고요. 상처가 적으면 당연히 치유도 빠르겠죠. 그리고 잇몸뼈 손상도 굉장히 적게 되고요. 골 유착도 굉장히 좋아져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2부 건강 매거진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각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혈과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메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출혈과 부종과 통증이 준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거는 임플란트 성공이라기보다는 환자분들의 편의성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편의성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제 임플란트 드릴을 할 적에 굉장히 고속으로 하게 됩니다. 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안에 물이 가득 있으면 그거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코로 잘 숨을 못 쉬는 분들 또한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입에 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유지하는 게 조금 부담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반사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사례가 더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잇몸 무절개 내비게이션 방법으로는 저희가 저속 드릴을 하게 됩니다. 저속 드릴을 해도 정확하게 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이 저속 드릴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